네, 지난주 금요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요. 하나는 2030 세대의 반발 움직임이고요. 또 하나는 선대위 구성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해쳐갈지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네, 새로 시작입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현충원 가시는 길인가요? 예, 형충원에 도착해 있는데요. 예. 다소 비가 좀 많이 내려서 빗소리가 나는 점 양해 그러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제 참배는 시작을 안 한 거고요. 예, 8시에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모여서 형충원 참배를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짬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예. 자, 근데 좀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병민 대변인도 2030 세대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네. 2030의 반발 움직임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이어서요. 아,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예, 2030이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경계선에 있습니다. 아, 진짜 경계선에 있긴 하시군요. 네. 아무튼요. 예, 네. 네, 무튼 청년 세대에서 이번 경선을 바라보면서 네. 또 많은 여론들이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된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확실하게 좀 변했으면 좋겠고 기득권을 혁파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세대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의미들을 사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다 더 받들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선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본격적인 본선이 시작되고 또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청년 세대들이 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심기일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경선 과정에서 2030 세대가 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더 좋아하고 지지했다고 생각하세요? 2030 세대의 마음을 하나로 다 취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홍준표 후보께서 냈던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언급될 수 있는 여러 정책 공약들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의 각종 메시지라든지 또 젊은 세대의 코드에 맞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젊은 세대가 사실 조국 전 장관 사태부터 시작된 이 공정에 관한 문제, 여기에 대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서 청년 세대의 마음을 많이 잡았고요.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남시 대장동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메시지에 호응하고 있는 젊은 층들도 적지 않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 이제 언론이 표현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결례를 무릅쓰고 제가 인용을 해서 질문을 예.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윤석열 후보를 보기를 꼰대 이미지로 본다 이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예. 그 동의하십니까?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편한 심정들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7월 말에 이제 혈혈 단신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당의 입당해서 당의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당에 몸담았던 많은 분들과 또 함께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고요. 아마도 기성 정치권들에 대한 불편한 심기들이 청년 세대에게는 좀 가지고 있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 이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 또 야당의 기성 정치인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예 중에 하나가 어제자로 나왔던 후보가 선출되고 난 뒤에 P&R 여론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의 여론조사 결과로서 이재명 후보보다 20대, 30대에서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상대적인 수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층들이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훨씬 더 그 기준점들을 높이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지금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 잠깐 선대위 구성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메모드급 선대위가 구성이 됐고 여기에 이제 그 기성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를 했는데 그게 선대위가 아니라 캠프. 캠프요. 예, 근데 그게 윤석열 후보의 새로운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낡은 이미지를 고착화시킨 결과를 빚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측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당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 가능성들을 가지고 만약 정치를 했다면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과 제대로 이 원팀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히려 야권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혹시나 분열되거나
아니면 함께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제 당에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은 만큼 당에 있는 기존 구성원들을 끌어안는 게 첫 번째 책무고 두 번째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치에 대한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의 기준점들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서 미흡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더 보완시켜 나가야 된다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캠프와 선대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이준석 대표가 캠프 구성과 관련해서 하이에나 파리떼라고 하는 비유를 쓰면서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정치인들의 표현이라든지 또 누구든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 누군가에게 비하에 대한 발언이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사용들은 조금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어떤 정치인을 막론하고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앞서 제가 얘기 드렸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여기에 대한 청년 세대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충족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 대표로서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솔직히 좀 불쾌하시긴 하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용어의 사용이 있어서 이준석 대표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라도 네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이에나 등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된다면 그 내용을 긍정적인 용어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분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선대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그 맞는 건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도가 되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이제 금요일에 선거가 끝났고 이제 주말을 단 이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후보께서 경청하고 또 앞으로 선대위 구성까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될지를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김종인 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같이 보궐선거를 혁혁한 승리로 이끌면서 보수정당이 정권교체 가능한 교두보를 놓은 분이고 네. 또 사실 어찌 보면 보수정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권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경륜이 있는 원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힘을 보태주신다면 이를 뭐 거부하거나 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의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견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변인께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 때 비대위원도 하셨잖아요. 혹시 아깝습니다. 관련 좀 이야기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선거에 관련된 얘기들은 그렇게 많이 나누진 않고요. 예. 뭐 건강에 관련된 얘기나 여러 사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선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서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을 원탑으로 하는 실무형 선대위 구성을 뭔가 원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화합형으로 이제 대규모 선대위 구성을 지향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혹시 같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뭐 보도가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추정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확실한 건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선거에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하는 내용들을 다 좀 걷어내고 실제 선거에서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선거대책위원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보고 있는 본선에서의 선거에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변화하고 혁신하는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는 뭐 워낙 조명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백의종군 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선대위에 영입을 해서 일정한 역할을 맡게 된다고 보세요? 민주당의 선례를 보거나 과거 우리 정당의 대통령 선거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통령 경선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또 선거대책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하고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는 게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홍준표 후보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꼭 대선 조직에 들어가야만 원팀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결국 정권 교체 모두 함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선대위 조직 기구표에 고문이나 이렇게 하나 둘씩의 이름을 넣는 것들이 민주당의 전례를 봐도 어렵지는 않을 것이겠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마음을 다해서 이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이 정권 교체를 위해 본인의 역할들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이번 주 수요일에 광주 가는 건 확정이 된 겁니까, 일정이? 예, 이번 주에 가기로 확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 그러면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 만날지도 다 지금 면담 약속도 다 잡힌 상태입니까? 일정 조율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누구와 함께 갈지 가서 어디를 방문할지는 아마 조만간 예. 공지가 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여쭤볼게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대선 슬로건을 지금 표절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공화국으로, 이 슬로건을 네. 윤석열 후보가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살짝 바꿔서 표절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기회라는 표현은 기회의 나라, 또 이 기회에 관련된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모두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의 비전이기 때문에 네. 불과 어제 오늘 쓰였던 표현이 아니라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또 영국 보수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이 기회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예. 보수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과거에도 한번 정책 표절, 무슨 슬로건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 필요하시면 다른 후보들께서도 인용해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 해단식은 언제 가질 예정이에요? 오늘 오후에 해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로 네. 끝납니까, 캠프는? 알겠습니다.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오늘 네. 뭐 다 의미 있게 같이 박수치고 안아주고 아마 해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후 활약 예. 기대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 함께했습니다.